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임장근의 아침 생각, 이것이 이번에 김정은 총비서가 북경을 방문해 가지고 조중노 세계 정상들이 천안문 광장에 우뚝 서가지고 전 세계 세 나라의 힘을 과시했어요. 그러면 이 세 나라가 서로 어떤 관계냐, 여기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그냥 조선, 중국, 러시아 하면 공산국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세 나라가 어떤 전쟁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대해서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세 나라 관계는 스탈린, 모태동, 김일성, 이 세 사람이 관계나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떠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소련이 미국과 함께 지구, 세계를 양분했어요. 미국은 서방 쪽으로, 소련은 이 동부 쪽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소련은 자기 영역의 국가들을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시킵니다. 대부분. 미국은 역시 애초에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대로 있었고. 근데 여기에 소련이 중국과 조선도 그때 당시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이 세 나라, 그리고 소련이, 그러면 중국과 조선을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시켰느냐? 그건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고 만주국을 식민지하고 중국을 침략을 했어요. 그때 중국에서는 장개석 군대는 일본의 침략보다 공산당의 성장을 더 우려했기 때문에 좀 일본과의 전쟁을 주저주저했어. 그러나 소련은 중국 동만국, 만주국이죠. 이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원을 했어요. 중국 동만당, 동만주 공산당을 파견해가지고 그 중국 동만당 안에 항일 연군을 구성해가지고 그 항일 연군이 일본하고 이제 전쟁을 했어요. 무장전쟁을 한 거죠. 그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20대 초반에 이때 항일 동만당에 공산당이 입당해가지고 항일 연군의 사령관,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중대장급 까지 이제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참전하면서 동만지구에서 즉 만주 지역에서 항일 연군들을 철저히 괴물시키고 공세를 취하자 김일성을 비롯한 많은 항일 부대 사람들이 소련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은 1940년부터는 소련으로 넘어가 가지고 소련에 있는 국동 88 저격여단 일대대장을 했어요. 그 저격여단의 여단장은 중국 사람 주보중이었고, 거기에 4개 대대가 있었는데 그 1대대가 조선인 대대예요. 3개 대대가 중국인 대대고, 이 대대장을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30대. 그러니까 그때 대위였어.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은 그때부터 소련 군인이었던 거예요. 40년도부터. 그러다 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하자 중국에서는
장기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 간에 다시 국내 전쟁이 진행되고 조선인 일개 대대는 조선으로 귀국한 거예요. 이게. 거기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대대장으로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스탈린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항상 성격이 맑고 이렇게 스탈린이 만나봤대요. 얘기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고 하니까 아주 사람이 맑다 해가지고 후계자로 임명이 된 거예요. 소련공산. 원래 KGB에서는 소련의 정보기관에서는 조만식 선생이나 뭐 이런 그 민족 지도자 중에서 북한의 지도자를 임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스탈린이 김일성 그 대대장을 젊은 사람을 후계자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중국에서 장유석 군대하고 모택동 군대가 이제 다시 국내전을 하는데 일본을 패망시키고 모택동 군대가 홍군이죠.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린 거예요. 장유석 군대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극지하 소련에서는 이 중국 군대를 빨리 지원해. 이미 2차 세계대전은 끝났으니까 지원을 했고, 그 와중에 그때 당시 김일성은 평양에서 북한의 지도자로 등장을 했고 개선연설도 하고 빨리 조선도 중국 전쟁에 참전을 해라, 병력 보장을 해라 하니까 이 조선, 그때는 조선이 국가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 군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10만 명의 조선인 병력을 차출해 가지고 소련군이 넘겨주는 그 10만 정의 서촉을 그대로다 두고 그 모택동 군대에 편입이 된 거예요. 10만여 명. 그래가지고 이 그때 당시 조선 군대를 보면, 인민군을 보면 거기 일본군 출신들도 꽤 많았어요. 관동군 출신들. 그리고 중국 모택동 군대는 전문 농민 군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 학식이 없었던 거예요. 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조선인 부대가 주력 부대로 큰 역할을 해요. 큰 역할. 내가 인민군대 입대하니까 80년대 그 우리 부대장이 그때 18살에 연길에서, 그때 당시는 연길 쪽에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죠. 지금 거기는 조선 땅이었어. 북간도였다고. 그 다음에 지금 단둥 여기 이쪽 지역은 소간도였고, 아직까지 그 56년 전까지는 거기가 중국에서도 이게 중국 영토다 하고 확정을 하지 않고 그냥 만주국이다. 왜? 중국 영토가 아니고 만주국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애매모호했던 거예요, 그거를. 참전해가지고 저기 대만 앞에 해난도, 그 다음에 대만을, 장기석 군대를 대만으로 쫓아버리고 또 해난도까지 갔다가 해난도를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귀국했고, 귀국한 것이 1950년 4월 달에 귀국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도착한 거는 6월 달에 도착했고 50년. 그러니까 이 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 이 세 사람은 1945년도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 까지 계속 전쟁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련과 조선인민군의 지원을 받은 모택동 홍군이 장기석 군대를 완전히 축출하고 1949년대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 주석도 김일성 주석이나 이렇게 앉아서 만나서 술 마시고 할 때는 저 오성홍기, 중국 깃발에는 이제 붉은기에 큰 별 하나, 4개의 별이 있죠. 저 오성홍기 별 중에는
하나는 조선이다. 항상 그렇게 하하하 하면서 그 술을 마십니다. 그만큼 조선은 중국 공산당과 오늘의 중국 정부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중국에 갈 때에는 주울레, 동서병, 철도역까지 다 온 국무위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마주하는 거예요. 물론 모주석 주울레 평양 오면은 또 평양에서도 열렬히 환영을 했고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그때로부터 80년이 지났잖아요. 1945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여기에서 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특별 군사작전하고 있잖아요. 뭐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조선군이 또 참전을 한 거예요. 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거 있지. 그러니까 중로 세 개 나라는 관계는 전쟁 관계고 전쟁으로 인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 그것이 어제그제 천안문광장에서 그 시진핑, 푸친, 김정은 이 세 사람이 그걸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이 세 나라는 어떨 때는 좀 관계가 소원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운명적으로 타고난 공동체라는 거예요. 물론 중국과 소련이 그 변혁기가 있었어요. 소련은 붕괴하고 러시아가 만든 연방이 다시 생기고 중국은 특색 있는 사회주의 제도 수립되면서 이것이 그 혼란기가 있었어. 변혁기. 그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하고 어쩌면 안 되니까 미국이 조선을 고립 압살하게 해가지고 압력을 가하는데 어느 정도 동조는 했어요. 그 결과, 그 현상이 바로 조선에서 얘기하는 그 고난의 행군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하는데 소련 중국도 지원하지 말아라. 한국은 또 회유 기만다고 햇볕 정책 뭐 이런 게 가지고 어떻게 하나 조선도 동구 사회주의 국가처럼 붕괴시키려고. 그것이 이제는 다 실패로 끝난 거예요. 어제그제 9월 3일 날 천안문광장에서 이 30년에 소련의 붕괴하고 30년 중국의 개혁개방 본격적으로 이 30년 기간에 모든 시대적 변화는 끝난 거예요. 한국은 반면에 중국 개혁개방하고 소련의 붕괴하고 혼란기를 겪는 기간에 시장을 중국 러시아 시장을 확보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선진국이 됐지. 재미를 본 거야. 미국 일본은 조선을 없애려고 압박을 30년 동안 했지만 실패를 했고 이제 조선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80년 전 같이 운명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 여기에 우리 한국이 지금 대응을 잘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재명 대통령 내가 열심히 지지도 하지만 일본가가 일본에도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바사바 해야 되고 미국에도 딸랑딸랑 해야 되고 뭐 우식 우장 중국 천안문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냥 그러니까 겉도는 거야 외교가. 대한민국으로서의 자기 주권이 분명하지 않고 여기도 비교 맞추고 저기도 비교 맞추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선 미국과 조선의 전쟁, 휴전협정. 이거는 미국과 조선과의 전쟁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에요. 휴전협정이 그렇게 돼 있어. 이걸 끝내버려야 돼. 그리고 헌법 제3조.
왜 저런 땅은 다 우리 땅이라고, 대한민국 땅이라고. 우리 여기 아파트에서 살면 저 옆집, 예? 또 내 거야. 우리 아파트니까 내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자꾸 우리 보고 한국인은 사기를 친다 그래요. 거짓말 한다 그래요. 그 우리를 잘 뭐지? 우리는 우리 아파트라고 그러잖아. 우리 집, 우리 동네. 그럼 그 우리 동네하고 네 동네하고 네 집하고 이 외국인들은 그게 아리숭해요. 그래? 잘못 들으면 저 아파트가 다 네 거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